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8260 KA로 채널에서 오늘은 김정은, 양정철, 홍석현, 김건희, 윤석열, 우익 맞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달아서 윤석열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윤 어게인에 대한 선동은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하는 공작이고,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여론을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데서 여론몰이 공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떠드는 게 유일하게 황교안이다. 차기를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밀어서 민주당을 타도하자,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민다. 이거는 이미 양정철이가 2019년도에 미국의 전략연구소인 CSIS를 포섭을 한 다음에 시작된 공작인 겁니다. 중국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에는 정보 전문학교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전문가가 돼서 이런 정치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인들 머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몰이를 미국에서 하면서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트럼프 주니어를 불러들이면서 제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 어게인을 떠드는 핵심 인사들이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분위기를 잡는 동안 정용진이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아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이 정용진이는 삼성 일가부치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SK 최태원과 노소영의 재판 결과가 노소영이 바라는 대로 다 됐습니다. 이 노소영과 노태우 아들 노재원이가 과거에 아주 좀 시간이 지나간 그 시절에 조갑제와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번 만난 게 목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재원이가 김대중 간첩학교에 들어가서 망월동에 가서 엎어지고 지금은 주 중국 대사로 떠났는데 바로 이런 힘의 뒷배경이 홍석현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밝힐 수가 없지만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중국과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그것도 미국에서 큰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빌드업 코리아가 유령 단체라는 거를 공개해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공작 전략이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영상이 이런 내용을 방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홍석현과 김건희, 양정철, 윤석열,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드려야 하는 이유는 윤 어게인을 떠드는 인간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내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 어게인을 떠드는 세력이 지금 미국에서 저지르는 공작의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6년 9월 24일 날 북한이 내보냈던 난수 방송에서 그동안 호출했던 공작원 27호를 호출하지 않고 갑자기 고향의 봄 음악을 틀면서 공작원 21호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러주는 책이 그동안은 문과계통의 책을 읽어줬는데 갑자기 이과계통의 책을 불러준 겁니다. 이것은 태블릿 조작에 대한 지령이었던 겁니다. 그 즉시 양정철은 홍석현에게 통보를 하고 홍석현은 바로 즉시 부탄을 향해서 비밀리에 출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탄에 있었던 북한의 해외 해킹 총본부에 들러서 태블릿에 대한 조작을 끝내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태블릿을 고용태와 심순희 기자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찾아낸 것처럼 연극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태블릿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경비원이 바로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이가 부탄에서 가지고 들어왔던 태블릿이 민주당 당원 손을 거쳐가지고 최순실의 빈 사무실에 빈 책상 서랍 속에다 넣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심순희 JTBC 기자가 고영태와 함께 가서 서랍을 열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공작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홍석현은 자기들이 이미 다 길을 들여놨던, 그리고 이름까지 이건희와 똑같이 건희로 만들어놨던 김건희를 불러다가 윤석열에게 이러이러
하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나는 태블릿을 손대지 않았다. 밑에 검사들이 한 거다. 나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검찰 조직에서 아래 수사관들이 그 중요한 사건을 임의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박영수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북한과 관련됐던 수많은 사건에서 강압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국 인사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랬던 인간이 깜빵에 5주도 못 돼 가지고 초췌해진 얼굴로 도저히 못 살겠다. 요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다 놓고 여자 대통령도 5년을 버텼는데 5주도 못 버티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검사에서 변호사로 끝냈다가 다시 박영수가 노무현의 호위 검사로 발탁되면서 검사로 재임명을 해가지고 바다 이야기 수사를 전담했던 인물로서 바다 이야기야말로 그 돈이 다 대북 송금으로 전달된 사건이었던 거를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바다 이야기에서 그 돈이 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홍석현이 손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은 김대중 때부터 문재인 때까지는 정말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남한에서 보내주는 거액의 돈을 갖고 돈을 펑펑 쓴 거죠. 그런데 머리가 좋지 않은 윤석열이가 북한에 돈을 제대로 못 보내니까 대통령직에서 내쫓고 돈이 급한 김정은이는 북한 병력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팔았습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할 때 블라디보스토크로 북한 군인들을 보내면은 거기서 전부 다 군복을 갈아입고 신분증을 러시아 군인 신분증으로 다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들통이 나니까 그것은 북한군이 아니라 라오스 군대다. 이렇게 속이기까지 했던 거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1인당 병사들 월급이 4,000달러 그리고 전사자 한 명은 4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러시아에 보냈는데 러시아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월급을 3,000달러로 그리고 보상금은 3만 달러로 정해놓고도 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재간으로 주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은 북한의 파병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용병이지 어떻게 파병입니까? 그리고 한국군의 월남 파병은 용병이라고 또 악착같이 보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국세청이 저질렀던 언론 세무 사찰로 모든 언론사의 주식이 중국 자본금에 의해서 잠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오직 청총모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총모에서 세무 신고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국세청 전산실에서 제 컴퓨터를 다 해킹을 해가지고 세무에 관련된 또는 납세에 관련된 이런 서류를 다 해킹해서 가져가는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국세청의 전산실 담당 직원과 통화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신고한다고 조사도 하지 않겠거니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거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다뤄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영상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장 우파들에 대한 공작 사실을 폭로해가지고 중국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가 대미 활동, 미국 정부에 대한 전복 활동의 공작을 뿌리 뽑는 겁니다. 이미 빌드업 코리아가 유령 단체고 그리고 그런 유령 단체가 법인 통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정보기관이 있다. 이런 사실로 대미 활동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지금 트럼프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의 국정원에 정치정보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정치정보 주권이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활동은 다 중국 정보부가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활동 그리고 대한민국 길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활동도 다 중국 정보부에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빨리빨리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최소한 한국 국민들 2천만 명 정도만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로 공산주의자들은 도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겁이 나서 그러냐?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지금까지 했던 저들의 행적은 전부 다 반역죄에 속합니다. 모두 다 사형감이죠. 바로 저들의 행동은 헌법 안에서는 반역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도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5.18 전쟁 때 북한군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떠해서
먹고 자고 누가 먹고 재워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그리고 전두환과 어떻게 협상했는지, 이런 게 지금 제가 다 폭로를 했기 때문에 저들은 남은 게 여적죄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청주회에 의한 정치정보 주권의 대중국 상납, 이걸로 대한민국 정부가 적화됐다는 거를 다 폭로를 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설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한국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방국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우방국 정부들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100명의 후원 회원들이 청청모를 후원해가지고 청청모 핵심 요원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장 수박들, 그러니까 원용석이나 엠킴, 그라운드 C 이런 인간들을 다 내쫓고 진실을 미국의 정계와 국회 그리고 인권단체, 국제기구들과 함께 조사를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청청모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휴가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후원을 해주시는 회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모든 비밀이 청청모에 의해서 다 폭로가 되고 그 폭로된 비밀들이 문서화돼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면은 한국에서 압력하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설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의해서 김대중 여단 병력 4,500명은 모두 다가 총살이 될 겁니다. 그들은 이미 북한군과 함께 총을 들고 광주 시민을 학살했고 한국 군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청청모가 다 대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적죄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청청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8260KLO 채론을 시청하시는 애국 시민들께서는 100분의 후원 회원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꼭 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죽을 고비는 넘기고 회복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이 땅의 애국 시민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래지 않을 겁니다. 가끔씩 댓글로 힘을 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끝났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바람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공론화만 되면은 불법 집단은 법에 의해서 다 처단되게 돼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그런 김빼기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